아파트 들어가는 게 지옥인데 들어가라 그러냐고. 찾아가기 싫어. 학대에 시달리는 10살 배기 아이를 도와달라는 제보가 도착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밤이 늦도록 밖에서 배회하거나 아예 친구네 집에서 잠을 청할 때도 많다고 했는데요. 대체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먼저 이웃들에게 확인해봐야 했다. 자고 그래야 돼. 겨울은 메뚜bal로 막 난 이런 데가 숨어서 자고. 아이고 그거 막 패댕기 치고 대장해요. 그거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맨날 뭐 변화가 없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이거. 차차 맨날 굶고 밥도 못 먹고. 뭐지 때문에요? 제보대로라면 아이의 안부가 걱정되는 상황. 이웃들은 아이가 놀이터에 있을 거라며 먼저 만나보라고 했는데 알아? 얘 친구예요. 그치? 혼내주세요. 왜? 많이 놀려? 지훈이는 또래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인 듯했다. 그리고 그때 한쪽에서 얘기를 주시하던 아이. 안녕. 주위에서 입을 모아 걱정하던 10살 지훈이었다. 밥은? 왜? 늦은 오후 시간. 제보대로 아이는 정말 끼니도 걸으며 아빠를 피해 다니는 걸까. 위험해. 떨어진다. 하지만 아이는 놀이에 정신이 팔려 좀처럼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아이에게 먹을거리부터 챙겨야 했다. 배고프구나. 배가 고팠던 걸까 주저없이 먹을 것을 고르는 아이. 천진한 모습은 또래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해 아니야 해? 학대를 받는다는 제보는 정말 사실일까? 다시 조심스레 아이에게 확인해봐야 했는데 아이가 꺼낸 이야기는 놀라웠다. 집이 싫어요? 저절로 불안감. 응? 불안감 저절로 나서요. 그 정도예요? 뭐 어떤 부분이 싫은 거야? 때리는 부분. 아빠가 저한테 고문을 해줬어요. 저한테 고문을 매일같이 다르게 해가지고. 고문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길래?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만. 왜 불안해요? 질문은 그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의식해서일까 더 이상의 대화를 거절하는 아이. 사실을 더 확인해봐야 했다. 아이의 집은 놀이터와 지척이 떨어진 다세대 주택.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3대가 모여 산다고 했다. 제작진이 집을 찾았을 때 집 앞에선 마침 폐지를 정리하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는데 인상착의로 보아 지훈이와 함께 산다던 바로 그 할머니인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 쪽으로 나타난 사람은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아빠와 아이의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웃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아빠는 웬일인지 제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 부모에게 살가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말로는 타박을 하면서도 아빠는 오후 내내 부모를 도와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게다가 잠시 후 아빠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동네 한쪽에 재활용품을 모아놓은 박스 앞. 그 앞에서 한참이나 물건을 뒤지던 아빠가 건져낸 건 아들이 쓸만한 학용품이었다. 그리곤 이내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아빠. 아들을 괴롭힌다던 이웃들의 제보는 대체 어찌 된 걸까? 다음 날
지훈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아이의 집을 찾았는데 늦은 오후가 돼서야 모습을 드러낸 아이는 방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3시 안 맞죠? 그런데 웬일인지 집을 그대로 지나치는 아이. 어디가? 지금 여기잖아. 할아버지한테? 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가? 어? 목소리까지 낮추던 아이는 안에 아빠가 있다며 한참을 서성이더니 창틈으로 집안을 살피기까지 하는 것. 그리고 순간 재빨리 현관으로 향하던 아이는 가방만 놓고 다시 줄행랑을 치고 있었다. 집을 싫어한다더니 아이는 정말 현관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는데 게다가 옷도 밖에서 갈아입고 있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아이의 행동은 무척이나 익숙해 보였는데 방금 전에 그 옷을 밖에서 갈아입더라고요. 왜 그런가? 습관이야, 그 습관. 집에서 행동을 잘 안 하고 바깥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래.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안 들어오는 버릇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어느 정도 여기 와서 4년을 한 거야, 지금. 아이의 이런 행동이 그저 습관 때문이라는 할머니. 하지만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옷을 갈아입은 아이는 누가 볼세라 골목에 몸을 숨긴 채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치라도 보는 걸까? 아이는 이리저리 둘러보고 나서야 안심한 듯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는데 그저 습관이라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안 와. 이거 내 침대 안 오는 거야 이놈. 안에서 수상한 낌새가 발견된 건 그로부터 며칠 후. 이날도 아이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겨우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진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에 다시 찾은 집. 그런데 현관에선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돈 내놔 돈 좀. 내지만 줘. 저거 맨날 돈 내놓으라고 숨는데. 줘 빨리. 아이 됐어. 아 줘. 없어! 20만 원 그래, 2만 원도 없어. 미쳤네. 뭐를 하잖아. 잔뜩 흥분한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이거? 있네? 야, 재밌냐? 이 병신아. 술도 못 쓰게 하면 해줄까 내가? 오늘 한 번 완전 인생 똥 찍다 한 번? 다 치워 이거. 이 야, 내 애는 해가지고 그래. 애가 잘못했냐? 나랑 기억 갔다 올 테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니네들 아니니까 내 녀석이니까. 그때 새어나온 아이의 울음소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서둘러 집을 찾아가 봤는데 입구에는 한바탕 말다툼 때문인지 상기된 얼굴로 할머니가 나와 계셨다. 술 먹고 체에다 들어왔어. 그건 누구네, 지금. 방에 들어갔으니까. 네? 아이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갑자기 행패를 부렸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도망가잖아, 지압을 술 먹어. 손자는 그 사이 아빠를 피해 몸을 숨겨버린 상태였다. 어딜 가고 있어? 어디 갔어요? 순식간에 뛰쳐나간 손자가 행여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어디가 있는지 없고, 지금. 아, 미쳐가지고. 할아버지는 손자 걱정에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찾았을까. 바로 그때 들어봐. 하루만 바로 뒤에서 골목을 뛰어가는 아이 지훈이었다. 아이는 웬일인지 할아버지를 피해 또다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위험해. 잠깐만. 힘에 부친 듯 그제서야 한쪽에 주저앉는 아이. 왜 그래? 왜 도망쳐? 왜 도망쳐? 왜? 아빠가 화낼까 봐? 마음 좀 진정시키고. 왜 그래요? 찾아가서
싫어요. 숨을 들여고 싫다는데 할아버지가 억지로 강제로 쳐다보냐고. 얘 숲에 가서 오고 집에 또다시 들여보내질까 아이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또 때릴 것 같아서. 그러면 언제까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까? 어? 잘 때까지. 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는 눈치를 살피며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입을 열지 않는 아이. 집에 들어가지 않게만 해달라며 아이는 연신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싫어요? 오지 마. 안 들어가도 되니까 오지 마. 할머니 역시 자세한 얘기는 꺼리고 있었는데 소동 끝에 아이는 저녁까지 걸은 상태라고 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어려운 발걸음을 떼는 아이. 우선 아이의 밥부터 챙겨줘야 했다.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에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다는 아이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저녁을 대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집어먹는 아이. 이토록 힘들게 저녁을 먹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편치 않아 보였다. 혹시 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불안해하는 손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마냥 거리를 헤맬 수도 없다는 할머니는 그렇게 밤이 더 깊어지길 기다려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말려도 봤지만 노부부는 한사코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았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향하는 노부부와 손자.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할머니를 만나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닐 정도로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일쪽쪽쪽 착삭착삭 때려갖고 애가 손바닥 자죽이 날 정도로 때리니까. 아빠가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그거 2살스럽던 지엄마가 도망가갖고 키우고 있는데 그거 때리는 거 보면 아주 속상해서 그냥 미치겠어요 그냥. 술을 먹으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애부터 괴롭히는 게 시초요. 평소엔 자상하다가도 금세 돌변하는 아빠를 아이는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는데 벌써 수년째 반복된 폭력은 날이 갈수록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집을 찾았는데 정말 집이 물이세요? 응. 그리고 물이 뚝뚝 떨어져.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발기를 막 차서 그래. 술 먹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물이 새는 창문. 아빠 때문에 집안엔 성한 곳이 없다고 했다. 아빠는 언제부턴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어김없이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아이의 상태. 이 정도라면 상담을 통해 아이를 분리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했다.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때리니까. 어떡해? 주먹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볼 막 때리고 막 걷어차고. 걷어차? 네. 가볍게 아니면 팍 이렇게 세게 했어? 세게요. 세게? 예를 들어서 어지럽게 해가지고 던지는 집 같은 거 넘어지고 통증이 오게. 걷어찰 때는 어디를 찾았어? 제가 그 5살 때부터 점점 7살 때 더 크게 나면서 8살 때 조금 줄어들면 9살 때 엄청 심하게 하고.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는 아이. 그런데 할머니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불 켜놓고 난 바깥에서 보니까 제가 느끼더라고. 때도 껐다하게 때리고 아빠한테 딱이 2대 맞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 아빠한테 맞았다 그러면 속상할까봐 얘기를 안 했대. 지가. 그러는 아이야 제가. 지난밤 아빠가 또다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그 이야기가 나오자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버렸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젯밤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빠는 몹시 흥분한 듯 보였다. 너는 인수 내가 보이냐? 뭐라 해? 감옥 밖에서 뭐하겠냐 내가? 어? 오늘서 끌어내도 끌어내지도 않고 그냥. 달걀까지 던지며 화풀이를 하는 이유는 단지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것 하나였는데 너는 전부 다 내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봐. 안 봐. 그리곤 갑자기 아이가 있는 방으로 향하는 아빠. 너는 아빠 하는데 안 볼 거야 이제. 잠시 후 아이는 몹시 겁에 질린 채 도망치고 있었다.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폭력 속에 아이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아버지하고는 계속 같이 있고 싶어? 당분간 이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겠니? 같이 가긴 싫어? 왜 맞잖아. 아버지한테 혼날 수도 있을 것 텐데. 그래도 싫어? 계속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당분간이야. 그래도 싫어요. 저절로 가기도 싫어요. 일단은 하지만 아이는 계속 집에 남겠다고 했다. 왜 울어?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까 우리? 응? 그래도 가기 싫어. 그래도 가기 싫어? 울지 마. 별일 아니잖아. 결국 눈물까지 불고 마는 아이. 아이의 눈물은 한참 동안이나 그칠 줄 모르고 있었다. 대체 무엇이 아이의 마음을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전문가들까지 나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내내 풀이 죽어있던 아이는 결국 말문을 닫아버렸는데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분리되는. 그런데 아이를 잘 아는 이웃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뜻밖이었다. 처음에 왔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애기가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걸 들킬까 노심초사. 말을 안 해요. 아빠한테 당하고 이런 거를 말을 안 하죠. 아이가 아빠의 폭력을 애써 감추려 한다는 것. 애가 주변에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그리고 여기서 아빠가 큰 행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 빨리 들어. 아빠의 폭력이 두려워 도망을 다니면서도 오히려 이를 드러내는데 더욱 겁을 낸다는 아이. 아이에게 폭력보다 더 두려운 것은 대체 무엇일까? 아이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더 헤아려 봐야 할 상황. 그런데 며칠을 더 지켜보는 동안 아이에게선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됐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옆에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바삐 움직이고 있는 아이. 아이는 틈날 때마다 할아버지의 일까지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가 오히려 마음이 쓰인다는 할아버지. 우리 빨갛게 담에 들어가. 있었구나 놔두고 가.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아이는 투정 부리는 일 없이 오히려 의젓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는데 노부부에 대한 아이의 애착은 유달리 강한 듯했다. 혹시 그럴 만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제작진이 다시 집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보여줄 게 있다며 방 한쪽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나오셨는데 사진만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의 사진첩이었다. 지훈이가 종종 꺼내본다는 사진은 다름 아닌 엄마 사진. 3살 때 집을 나간 엄마는 최근 소식조차 끊겼다고 했는데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아이는 상처를 안고 산다고 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자. 거기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더라는. 왜냐면 저 놓고 어디로 가 뿌리가 뭐 그런다는 거야. 잠들기 전에는 계속 붙잡고 자는 거야. 저가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가 웃잖아? 그러면 금방 전화를 해. 할머니 어디야? 할머니 어디야? 막 그래서 또다시 버려질까 전전긍긍하는 손자가 가슴이 아프다는 할머니. 혹시 아빠의 폭력을 감추려 했던 것도 그런 상처 때문은 아닐까?
그 사이 혼자 놀이터에 가 있던 아이는 어딘가를 향해 한참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선이 향한 곳은 엄마와 함께 나온 아이였다. 엄마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얼만큼? 아, 형이 그 어머니 만나게 해주면 만날 의향은 있어요? 없어요. 방금 좋다며요. 근데 왜 만나는 건 싫어요? 왜 싫어요? 붙잡아도 도망갔기 때문에 3살 때 4살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알아요?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눈명 글썽글썽거리네. 지금도 올 것 같아요. 떠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아이는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 폭력보다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10살 아이. 어린 아들의 이런 마음을 아빠가 좀 더 보듬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데 아빠가 퇴근 후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술집. 그리고 내 엄마를 왜 내가 보냈냐? 내가 그 애들하고 생각할 날이 없어. 20년 넘게 살아도 내가 엄냐고 아버지하고 살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인생에. 내 인생에는. 아빠 역시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하는 듯했다. 그리움을 넘어 이젠 원망이 돼버린 아내에 대한 기억.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모든 낙담을 술에 의지해 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오대사 끌어내도 끌어내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냥 뭘. 에이. 괜히 반찬을 트집잡아 부모님을 괴롭히는가 하면 요즘에 저 빨리. 아이 됐어. 나 줘. 용돈을 달라며 부모에게 생떼까지 쓰고 있었는데 아빠는 좀처럼 바뀔 기미가 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아이가 의지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역시 아빠의 폭력을 막아주기엔 너무 연로하신 나이라는 것. 70이 넘도록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부부에게도 아빠의 폭력은 두려운 듯했다. 30도가 넘는 한낮, 집을 코앞에 두고도 좀처럼 집에 들어가시지 않는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는 심지어 뜨거운 바닥에 눕기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아유 들어가도 그렇고 안 들어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눈 이렇게 왜, 어제 많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바람전에 아침 많이 부는 행패 부리는 아들을 말리다가 맞기까지 하신다는 할아버지. 얼굴엔 아직도 폭력의 흔적이 선명했다. 가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보호하는 일. 하지만 아빠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건데 물어봐도 괜찮겠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창피해서. 또다시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 그러면서도 아이는 오래 집 밖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다음 날 조심스럽게 아이를 설득해 우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냥 편안하게 일단 연필로 그릴 거야.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돼. 말로 표현되지 못한 아이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보았는데 내가 이제 그린 그림을 보면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를 지금 이렇게 막 옹이가 있잖아요. 옹이를 이렇게 잔뜩 그린 애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나무가 만약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걸로 봐서는 우울한 심정을 반영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어저께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족 그림에서도 보면 할아버지, 나, 할머니 이렇게 되어 있고 아빠가 따로 TV 보고 그다음에 벽이 쳐져 있죠. 이것이 어떤 단절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울하고 불안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심리적인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심리치료가 시급할 만큼 깊이 박힌 아이의 상처. 그런데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아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그랬겠어? 엄마 우리 집에 전화만 하고 왜 안 와? 빨랑 집에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안 와? 빨랑아. 엄마 보고 싶구나.
짧은 편지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아빠의 폭력이 심해질수록 더더욱 쌓여만 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 그리움이 클수록 아이는 가족과의 이별 역시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빠를 만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간. 지역의 전문가가 동행해 주었는데 여기 나가길래 저런만 쫓아오는데 좀 사람 올라와서 자꾸 살라가지고 바깥에 나갔다. 아빠가 방금 집을 나갔다는 것. 서둘러 뒤를 쫓아가 봤는데 다행히도 아빠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잠깐만 말씀 나누면 되는데요. 뭐하는 길에서 노래서. 당황한 듯 얘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자리를 피해버리는 아빠. 아니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이랑 할머니 할아버님 좀 때리시는 문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시잖아요. 누가 때리는데 누가 그런 거 없어요. 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찬찬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였다. 폭력 사실을 부인하던 아빠는 더 이상의 대화조차 거부했는데 피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아니니까. 진짜 말씀 안 나오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빠에게선 어떤 대화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오로지 술로만 푸는 아빠와 그런 아빠 곁에서 점점 궁지에 내몰리는 아이. 아이가 그토록 붙들고 싶어하는 가족이라는 끈은 지금 아이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봐야 하는 건 아빠의 특징.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 가족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또 나아가 존속 폭행까지 하고 있는 심각한 가족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가 내면에 분노와 억울함, 무시당함, 방임 등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비록 성인기에는 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퇴행이 오히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핑크 끊으려고 오늘 거야 끊었어? 뭐? 좀 만나오게. 나이 40에 아빠가 보이는 행동은 단순한 알코올 중독을 넘어 퇴행 현상에 가깝다는 것. 가족 간의 애정을 충분히 주고받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했는데 술로 인해 단절돼 버린 가족 관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족들도 자기를 좀 반겨주지 않는다라든 이런 것들이 글쎄 술 때문에 원인이 돼서 그렇게 뭐 지금 가족 관계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시고요. 부인도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멀어지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마 이제 2차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타났을 수도 있고. 술로 멀어진 가족 관계가 더 큰 고립을 부른 상황. 실제로 집에서 아들은 아빠가 방에 들어간 다음에야 밖으로 나오는가 하냐. TV를 볼 때도 아빠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소외감과 우울감이 알코올 의존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 알코올 의존증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시고요. 본인이 혼자서 이제 술을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이시고 한 3개월 이상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의 결과 아빠의 치료가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이후 상처받았을 아이와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아빠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 지역의 각 기관에서도 함께 설득에 나서주었는데 이번엔 아빠가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세요? 안녕하세요. SOS팀의 방문에 그제서야 잠이 깬 아빠. 잠깐 일어나보세요. 말씀 좀 나눠보시죠. 근데 꼭 말씀을 나눠야 되냐고요. 저 아침부터 와서 뭐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빠는 이전보다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다. 이번엔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 그 주변 분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주셨어요. 그 아버님이 그 자제분을 옳지 않게 대하시고 부모님도 옳지 않게 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목격된다고. 술을 좀 먹는데요, 가끔씩. 네. 술이 좀 됐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는.
약주 드시게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제가 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랬어요. 아빠는 자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저 술 먹고 실수를 했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닌 엄연한 폭력이었다.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아들의 마음을 아빠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뭐 단기간 내에 일어나진 일이 아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 손자는 지금 마음의 상처가 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내 아들도 때리지 않고 부모님도 때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제가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이 재범... 또다시 도움을 거절해버리는 아빠. 그 마음은 좀처럼 움직일 줄 몰랐는데. 한편 그 시각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지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잠시 친척집에 가 있기로 했다. 현재로선 아빠가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는 게 가족의 해체를 막는 유일한 길. 그것은 아이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아 힘들어. 뉘우쳐갖고 그냥 남과같이 좋은 아빠 좋은 아들 노릇만 한다면은 이거 뭐 힘든 건 뭐 있어. 내가 원하는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냥 그럭저럭 평민이니까 그 아빠. 응? 평민이 나빠요. 어떻게든 바랄 게 없죠. 술을 먹지 않을 땐 더없이 자상한 아빠. 그런 아빠가 폭력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의젓한 가장으로 돌아와 주길.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한 아빠가 되어주길 세 식구는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휘청거리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의지로.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집에선 설득이 이어졌는데.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꼭 필요하거든요, 아버님. 근데 만 치료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치료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 상태 그대로시라면은 아이가 치료한 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들 얘기에 아빠는 말이 없었다. 저 이제 진짜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저도 그럼 지금 저희하고 같이 가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아들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던 걸까? 아빠는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일단 마음의 결심이 섰자 이후 병원까지 가는 과정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병원을 향하는 길. 내내 아무런 말도 없던 아빠는 생각이 많은 듯 했는데. 네,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잘 갖고 오겠다는 말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좋게 개선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아빠 역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결심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로 했는데. 술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세요? 한 4번? 한 병, 2병. 네. 근데 드시고 또 다음날 나가시 피곤하시겠는데? 집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먹는 게 그냥 한 잔씩 먹는 게 낙인데 제가 좀 가했을 때 좀 실수를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10년 넘게 거의 매일 술을 마셔온 아빠. 혹시라도 건강을 해치진 않았을까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정밀 검진이 이어지고 그 결과 한번 쭉. 이분 같은 경우 지방간이 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혈관 나이가 상당히 이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이 든 걸로 나타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빠의 건강은 심각한 상태. 조금만 늦었어도 큰 문제가 생길 뻔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 대한 체크를 통해 알코올 의존도를 알아보는 검사에서도 아빠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나왔다. 25점 이상인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판명이 돼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점수가 30점이 나오셨어요.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아빠의 입원이 결정됐다. 그 시각 진료실 밖에는 소식을 들은 아이가 찾아와 있었는데. 잘 치료받고 나왔어요. 느꼈어요. 잘 치료받고 나오시면 아빠한테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잘해줄 거야? 아무것도 잘해주고 싶어요. 아빠한테.
아들은 아빠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빠가 건넨 것은 수중에 있던 약간의 돈. 그렇게 작게나마 아들에게 마음을 전한 아빠는 곧장 병실로 향했는데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아빠는 아들에게 더 떳떳한 모습으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한편 그간 폭력에 시달렸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검진도 이루어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허리펼 여유조차 없었다는 두 분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 계신 상태시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보행하시는데 좀 힘드신 상태십니다.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검사 결과상 필요하면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그날 저녁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지훈이가 평소 가장 좋아한다던 갈비. 아빠를 피하느라 굶기 일쑤였던 가족들이 모처럼 외식을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먹을래? 안 익었어. 고기 빨리 먹고 싶어요? 가장 신이 난 건 고기를 좋아한다는 지훈이. 아빠가 무사히 병원 치료를 시작해서일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아이의 얼굴은 더욱 편안해 보였다. 할머니가 싸주니까 맛있어요? 얼마만큼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도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기는 걸 잊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두 분. 그런 두 분이 있어 아이는 행복하다고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좋아. 좋다고. 행복해. 거기 놔두는 건 처음 받아봤거든. 많이 컸네. 네. 한번 뽀뽀해줘. 세 식구는 모처럼 그렇게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는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향하셨다. 도착한 곳은 지역의 주민센터. 7년 전 집을 나간 아이의 엄마를 수소문해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씩씩한 척 표현하진 않았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아이.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위해 용기를 내보고 싶다고 했다. 몇 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엄마가 재등록을 했다면 연락처를 알 수 있을 터. 지금 며느님이 광역시 전입신고가 되어 계세요. 다행히도 엄마는 재등록된 상태. 지방의 모처에서 연락처가 파악됐는데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할머니는 어렵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지금 가신 번호는 결번이 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하지만 아쉽게도 연락처가 바뀐 상태. 난 찾아서 아주 엄마 없는 놈으로 하는 거라면 지네 엄마가 이때는 것만도 가르쳐주고 싶지. 아버지는 꿈에도 엄마를 그리던 아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할머니는 못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아내는 지훈이도 함께였는데 웬일인지 무척 화난 얼굴.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떠 보이기까지 한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 웃어요 오늘? 웃음이 끊이질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연락이 되셨어요. 연락이 되셔서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랑 오랜만에 통화하고 싶어하고 또 어머니도 아이랑 통화한 지가 좀 오래되셔서 오늘 좀 연결을 해드리려고 불렀어요. 다른 경로를 통해 소식을 들은 엄마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것. 간간히 공중전화로 아들 안부를 확인하곤 했던 엄마는 이번이 1년 만에 전화라고 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즘 어디서 혹시 지내세요?
아, 지방에 계세요? 어머니가 자주 연락을 하셔서 통화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하고는 싶은데 하루하루 그 시장 받아서 돈 벌어 키우더라도 데려오고 싶지요. 그동안에 안 데려오고 싶겠어요. 저도 미안해 몇 년 동안 나 없이 그 알고 싶은 아빠한테 매일 맞아가면서 나한테 한이 맺힌 거를 다 푸나봐요. 그렇게 아들 이야기에 울음을 참지 못하는 엄마. 엄마 역시 아들 걱정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고 했는데 통화를 앞두고 아이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여보세요? 네. 엄마. 마음 괜찮아? 네. 미안해, 엄마가 많이 속상했지, 그동안. 네. 아픈 데는 없고. 네. 엄마 얼굴 기억나? 아니요, 기억나지. 네. 엄마도 알아. 사는 거. 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던 아이는 얼어버린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잠시 후 입을 뗀 아이의 첫 질문은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엄마가 지금 못 가. 근데 난 나중에 따로 있어. 엄마를 보고 싶어. 엄마랑 가끔 이제 통화할 거야. 엄마가 집으로 전화 안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엄마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알았지? 그렇게 아이는 엄마와의 짧은 통화를 끝내고 있었다. 반가운 사실은 엄마가 앞으로 아이가 원할 때마다 통화를 하겠다며 약속한 점이었는데 엄마랑 통화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마 만나고 싶어요? 네. 매일같이.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못한 말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무슨 말인데 창피한 거예요? 쑥스러운 얼굴로 주저하던 아이는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엄마 사랑해요. 용기 내 한마디를 던지고는 도망가 버리는 아이. 비록 지금은 엄마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동보호기관 역시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씩씩하면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선생님은.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씩씩하게 잘 하는 거 약속하는 거야? 네. 복사. 아빠의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회적 보호망. 아이의 심리치료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나중에 멀리 봤을 때는 그 가정 안에서 이게 자랄 수 있게 하되 아동이 이제 그런 신체 학대를 구분하고 이제 욕설이나 정서학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인한 트라우마 같은 게 이 안에 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로 엄마와 약속한 지훈이. 집에 돌아온 아이는 아빠를 위해서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정성 가득 한자 한자 적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편지. 아이의 얼굴은 무척이나 진지해 보였는데 아빠 생각하면 좀 어때요? 마음은? 조금씩 아파요. 마음이 아파? 아빠를 좀 많이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좋아하고 사랑도 했나 보네요. 네. 편지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빠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나중에 술 안 마시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때리지 않을 때까지 치료 잘 받고 외로워하지 말고 알겠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집으로 와. 아빠 아들이 편지까지 쓰는데 나중에 술 마실 게 없다. 알겠으면 나중에 답장 쓰고 술 안 마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리지 않고 야단치고 소리 벅벅 지르지 않기다. 아빠 러브 드립.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긴 아빠의 폭력.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던 현실에서도 아이는 가족이란 이름의 희망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어른들이 먼저 놓아버린 가족의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 절망 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살려낸 것. 바로 그 10살 지훈이의 마음이었다. 남의 집 일에 대가 없는 노동을 바치고 있다는 한 남자. 그렇게 흐른 세월이 어느덧 30년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부자이고 녀석이 부려먹는데 제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자가 지낸다는 곳이 바로 집주인의 차고라는 것. 일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 차고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남자. 남자를 도와달라는 SOS가 도착했다. 제보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일까? 먼저 남자가 산다는 차고부터 찾아가 보았는데 하지만 내부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문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밤이 되자 한 남자가 차고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내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혹시 제보 속 그 남자인 것일까? 계세요? 제작진의 목소리에 차고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한 할아버지. 바로 차고에 산다는 제보 속 주인공인 듯했다. 지금 여기서 생활하시는가요? 예. 아이고.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차고 안에서 발견된 건 여기가 밥상이에요? 네. 바로 생활의 흔적들. 그런데 환경을 좀 더 살펴보려 하자 강하게 거부하는 할아버지. 잠깐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사정을 좀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곳은 차고 앞에 어느 공터. 안녕하세요. 아휴, 식사랑은 하셨어요? 그런데 넓은 땅의 인부라고는 혼자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명뿐. 아유, 할아버지 손 봐. 손은 갈라지다 못해 피까지 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저기만 쳐다보세요. 주인이 가. 주인이 어디 있어요? 가.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 한 남자가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사는 차고의 집주인이라고 했다.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 듯한 남자의 손짓에 더욱 분주해진 할아버지의 일손. 해가 저물고 밤이 깊을 때까지 할아버지의 일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왜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봐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마침 식사를 하고 계신 듯한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먹는 음식이 심상치 않았다.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예요? 짠지냐, 짠지. 이게 반찬이에요? 반찬이라고는 곰팡이 핀 김치뿐. 밝은 곳에서 본 차고 안 환경은 더욱 심각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왜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안 먹어요. 고기를 많이 건드리죠. 고기를 잘 먹어.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음식을 날라주지. 병 고쳐 들어가나 돈 엄청나게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일 잘해준 거 세상이 조선 사람이 다 아니까. 잘 보살피고 있다는 집주인의 말과 달리 할아버지는 한시라도 도움이 시급한 상황. 자, 이거 빵 드세요. 그래. 예.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의 의사였다. 먼저 하루 종일 고단했을 할아버지를 위해 빵과 막걸리를 건네보았는데 한숨에 막걸리를 들이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아저씨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한수대야. 예? 내가 한수. 처음으로 SOS팀에게 자신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는 모르시고 가족들은요? 아니 들어. 다 난 밖에 나 힘들어. 왜요? 왜 힘들어? 너는 일 항상 이렇게 해서 일해. 그러나 지친 기색의 할아버지는 또다시 굳게 입을 다무셨는데
오랜 세월 차고한 생활에 길들여진 듯 다친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다. 계속되는 설득에도 도움을 거부하는 할아버지. 결국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 전문가들도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안 나와. 전혀 안 나와요? 일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주거 환경은커녕 임금을 줬어, 임금을. 에? 임금은 밥을 여태까지 먹고 주워둔 돈들 모르는 거 아니야? 임금이 아니에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한 할아버지.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봐야 했다. 저랑 같이 가실래요? 네네. 자기 좋은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내년에 치지 마, 내년에 와. 바빠니 못 가니.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할아버지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했다. 손도 다 아이 터졌어. 가요, 아이. 가지 난 일할거래요. 삽이요. 무엇이 이토록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일까? 안 가! 안 가요! 안 가! 차고박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안 가요! 그렇게 오랜 설득 끝에 겨우 병원으로 온 이후에도 아니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아니. 봐봐. 아니야. 낯선 환경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인지 간단한 검사조차 쉽지 않았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 말. 이건 뭐예요? 이 송아지 2마리. 새끼. 송아지 새끼. 하나, 둘, 셋, 넷. 더욱 안타까운 건 할아버지가 아는 삶이 온통 농사와 노동에 관계된 것뿐 그 외의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채 살아온 듯했는데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3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해왔던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 하지만 차고 생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날 할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지 3개월 후 할아버지에 관한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달려간 곳.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저희 기억하시겠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거. 잘 지내셨어요? 네. 다행히 새로운 공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박 웃음으로 제작진을 다시 맞이해 주었다. 아들 사진 찍어요. 예, 선생이요. 아들 사진 찍어요. 예. 사진 찍는. 예. 그한 봐봐. 어디가? 가봐. 어디 이리 와. 가? 이리 와. 이리 와. 어딜 가? 아, 이리 와. 아, 잠깐 올게요. 할아버지 방이에요? 예. 그런데 반가운 마음을 전하던 할아버지가 제작진의 손을 이끈 곳은 사회자끼리. 바로 할아버지의 방이었다. 말끔하게 정리된 방부터 자랑하고픈 모양이었는데 과거 수북한 먼지 속 불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차고에서 생활했던 할아버지에게는 평범한 이부자리 하나도 마냥 소중한 듯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은 할아버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까지 주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어떠세요? 아, 참 재밌네. 아니, 모든 게 다 재밌어요. 할아버지의 밝은 웃음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듯했다. 혼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처음에 접할 때는 다소 부담감을 가지시고 눈치를 좀 보시는 게 계셨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요즘은 자연스럽게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갔다 올게요. 야, 선생님 가요. 어디로 가요? 시내. 자, 가요 그러면은 시내. 외출길에 나선 할아버지가 찾은 곳은 바로 병원. 차고 밖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접한 곳이기도 했는데 다 왔어요. 마음만큼이나 온몸 곳곳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욱 컸던 과거.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남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환경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병원에 들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예. 병원 오셨는데 예.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하지만 이젠 너무도 의연하게 검사도 잘 받으며 그새 다리의 상처도 많이 나아진 모습. 과거 갈라지고 부르터 성한 곳이 없었던 다리의 상처들은 말끔히 치유되었다고 했다. 네, 여기 할게요. 다만 오랜 노동의 대가로 생겼던 하지 정맥류는 아직 호전되지 않아 곧 수술까지 지연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만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편안하게 계시고요. 일도 전보다 덜 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튀어나온 거, 혈관들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좀 덜해 보이지만 저 병이 지속되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타당하고요. 들어야. 야? 들어. 앉으세요. 그리고 당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도움을 주었던 전문의를 보자 할아버지는 먼저 반가움을 표하며 맞은편에 자리까지 잡고 앉았는데 안 가! 안 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 할아버지에게는 사고 밖 그 어떤 세상도 그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는데 옛날 사시던데 생각은 안 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이 더 좋으세요? 예. 옛날에 사시던데 가고 싶거나 거기 보고 싶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예. 하지만 이젠 끝날 것 같지 않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조금씩 새로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와 들른 곳은 시장. 부쩍 호기심이 많아졌다는 할아버지는 작은 물건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듯 했는데 아저씨 이거 뭐예요 지금? 신을 거 양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계산까지 하고 나시더니 큰일이라도 해내신 듯 더욱 밝아진 표정. 나 샀네. 좋으세요? 에? 뭐 사셨어요? 뭐 사신 거예요? 양발. 양발 보여주세요. 보세요.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새로운 일상들이 그저 신이 나시는 듯했다.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일상의 즐거움들이 할아버지에게는 더욱 특별할 터. 그래서일까 그 변화의 속도 또한 놀라울 정도. 아, 이게 뭔데 이거는? 오동아. 미르치. 뭐야? 네, 미르치. 메르치? 네. 생선의 이름까지 척척대는 할아버지. 이거래. 더욱더 정답이라는 코끼리입니다. 개 아니요. 호랑이.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개 아니에요. 개 아니고 호랑이. 과거 간단한 사물의 이름조차 몰랐던 할아버지에겐 놀라운 변화였다. 어떤 거요? 공치. 꽁치? 꽁치 왜 사시게요? 뭐 식구들 잡술까? 누구? 우리 식구들 드시게? 예. 할아버지는 시설 가족들 생각에 음식까지 사가자고 하셨는데 할아버지에게 더욱 남다른 가족이라는 이름. 30여 년 세월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호적조차 없이 살아오신 탓에 할아버지에겐 가족을 찾아볼 방법조차 없었는데 혹시라도 할아버지의 사연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가족을 찾는다는 공고가 나간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걸려온 전화. 그런데 유독 공통된 어느 한 지역에서 할아버지를 안다는 연락이 이어졌다. 이제라도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걸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주민들. 얼굴이 맞는데 아무도 기가 요만하다고 이거 와서 좀더 보시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도 별로 없었잖아. 가족 없어. 없이 혼자 살았잖아. 나무 일 들어가서 일 좀 해주고 또 먹고 뭐 이래서. 이런 곳에 저런 곳에는 와야지. 이러지는 않았지. 그때 참 어렵게 살아가지고 들어가서 일해주고 뭐 그냥 또 먹고 뭐 한 예순 떠난 지 오래됐어. 우리 이거 막 이 사람 죽은 줄 알았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제발 좀 빨리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30년을 넘어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노동의 굴레에 갇혀 살아오신 것일까? 할아버지의 지난 삶이 다시 한번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은 집주인에 대한 것. 자기가 임금 안 준 부분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잠을 재우고 하는 등 그 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집주인은 학대죄로 기소된 상태.
임금 문제에 대한 소송 역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비록 가족은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그 빈자리가 더 이상 쓸쓸하지만은 않을 터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식사 자리 역시 마련됐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반가운 변화가 눈에 띄었다. 아, 또 좋다. 바로 뜨거운 음식을 곧잘 드시는 모습이었는데 아니 뜨거운 거 드실 수 있네요. 괜찮으세요? 예. 그동안 차고 안에서 차디찬 음식만 먹어왔던 탓인지 유독 뜨거운 음식을 드시지 못했던 할아버지. 그 모습이 유난히 안타까웠던 지난 과거였는데 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할아버지의 식성까지 바꿔놓았다. 할아버지 가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나 많이 좋아지셨나 궁금했었어요. 근데 막상 뵈니까 많이 편해 보이시고 네, 이렇게 주변에 친구도 생겼다고 하시고 즐거워 보이셔서 마음이 한결 가볍고 좋습니다.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는 한 할아버지에게 찾아올 놀라운 변화 또한 더욱 늘어갈 것이다. 건강하세요. 네. 그렇게 고맙고 또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 할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밝아진 듯했는데 그 속에서 과거의 어두움도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다. 시설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가 들른 곳은 시원한 바다. 여름 피서객들 사이로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바다 산책. 하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발걸음을 옮기더니 그렇게 한참 동안 바다와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오늘처럼 평화로운 일상들이 앉으실려? 할아버지의 흥까지 돋운 것일까? 노래자락이 절로 나오시는 듯했다. 방울과 길상고 어떤 물과 시세를 얼과여 물과 우가 색동네물 됐구여 기세 반대라. 한 곡조 시원하게 뽑으시고는 멋쩍게 웃는 할아버지. 지금처럼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밝은 웃음이 더욱 커지기를 희망해 보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예. 앞으로 아저씨 어떤 거 하시면서 살고 싶으세요? 농사일 좋고. 에? 농사. 농사. 예. 왜 농사하려고 그러세요? 먹어야. 에? 먹어야. 먹어야 돼요? 밥 좋지. 밥 좋지? 이렇게 밝은 웃음을 다시 되찾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처참한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던 할아버지. 이제 자신을 위한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의 삶을 이루고 싶다는 그 꿈을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먼 길을 돌아온 할아버지를 위한 우리의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